가난한 공장 소년에서 대한민국 대선 후보까지.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재명이라는 인물, 이 삶 자체가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죠? 네,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도 느꼈지만 정말 평범함과는 거리가 먼 인생이에요. 그렇죠. 어린 시절의 그 역경, 또 노동자로서의 경험, 불의에 맞섰던 시간들, 그리고 정치 중심의 서기까지. 네. 사람들 평가는 뭐 엇갈릴 수 있지만 그의 삶을 통해 한국 현대사의 어떤 단면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인생의 주요 단계들, 또 전환점들을 좀 짚어보면서요. 어떤 점들이 그를 지금의 위치로 이끌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선 그 시작점으로 한번 가볼까요? 1964년 안동 출생, 그리고 성남의 빈곤 지역에서 성장. 근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열쇠 사례 공장 노동을 시작했다는 거. 이게 참. 그렇죠. 그 시절에는 뭐 그런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개인에게는 정말 힘든 경험이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시기 경험이 단순히 그냥 힘들었다, 이걸 넘어서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자료들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 과정 마치고 결국 사법시험까지 합격했잖아요. 네. 이게 그야말로 진짜 인생 역전 아닌가요? 그렇죠. 이건 뭐 단순한 개인의 성공 이걸 넘어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회의 어떤 계급 장벽 같은 걸 거의 맨몸으로 뚫고 나온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 경험이 그에게 세상은 바꿀 수 있구나. 그리고 바꿔야 한다는 어떤 강한 신념 같은 걸 심어준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었을까. 자료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원동력이 된 거군요. 나중에 보면 가난이나 공장 시절, 장애 같은 걸 좀 솔직하게 드러내는 모습도 보이는데 이것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네, 그런 배경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죠. 어떤 진정성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요. 네. 자, 그리고 변호사가 된 후에는 돈 잘 버는 길 대신 인권 변호사의 길을 갔어요. 성남에서 노동자, 빈민 이런 약자들 편에서 활동하고요. 네, 시민운동을 거쳐서 이제 정치에 입문하려고 결심을 하죠. 근데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었죠. 2번이나 낙선하고. 그래도 지역 활동은 계속했다고 나오네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0년 드디어 성남시장에 당선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때군요. 네, 근데 그때 성남시 재정 상태가 말이 아니었어요. 자료에 나온 거 보니까 5천억 원대 부채, 거의 파산 직전이었죠. 5천억 원이요?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데요? 그 상황에서 뭘 어떻게 했답니까? 여기서 이제 그의 스타일이 드러나는데요. 공무원 연봉 동결하고 뭐 관용차 같은 거 회수하고 굉장히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합니다. 허리를 띠를 졸라맨 거군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료들이 강조하는 게 그런 구조조정을 하면서 동시에 무상급식, 무상교복, 또 청년배당 같은 복지 정책을 같이 밀어붙였다는 점입니다. 그 2가지를 동시에요? 재정은 줄이면서 복지는 늘린다. 이게 가능한가요? 네, 이게 바로 이재명표 정책이었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죠. 결과적으로 3년 만에 재정을 흑자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와, 3년 만에요? 빚을 거의 다 갚고 흑자로 만들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죠. 이 성남 모델의 성공이 그를 전국적인 인물로 부상시킨 결정적인 발판이 된 겁니다. 자료들도 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네. 이 성담을 바탕으로 2018년에는 경기도지사까지 당선되고요. 맞습니다. 경기도지사가 되어서는 이 성남 모델을 더 확장해서 적용하죠. 특히 우리가 기억하는 게 코로나19 초기 대응인데요. 맞아요. 그때 굉장히 빨랐죠. 네, 드라이브스루 검사 같은 거, 또 재난기본소득 지급 같은 거, 이런 발빠른 대응으로 행정 능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게 그의 어떤 실용적 진보 이미지를 더 강화시킨 계기가 됐죠. 실용적 진보. 그러니까 현실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모습이군요. 그렇죠. 일단 하고 본다. 필요하면 길을 만든다. 뭐 이런 식의 과감함과 실행력이 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정책 실험들은 늘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지만요. 맞아요. 특히 청년 배당이나 기본소득 같은 정책들은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비판도 상당히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자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나요? 그럼요. 당연히 다루고 있죠. 그의 정책들이 뭐 재정 부담 문제라던가 또 진짜 효과가 있냐 이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꾸준히 받아왔다고 지적합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정책들이 기존 복지 시스템이 놓치고 있던 부분들,
사각지대를 어떻게 메울 거냐, 또 미래 사회 변화에는 어떻게 대비할 거냐, 이런 중요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킨 점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양면이 다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소통 방식도 좀 독특하잖아요. SNS를 통해서 직접 소통하는 거. 아, 맞아요. 굉장히 활발하게 하죠. 네. 이게 젊은 층의 지지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거칠다, 갈등을 유발한다, 이런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요. 참 여러모로 논쟁적인 인물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고 아쉽게 패배했지만 그 후에도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현재 제1야당 대표를 맡고 있죠. 네. 여전히 정치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정말 그의 삶은 뭐랄까 싸워온 인생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의 행보를 보면 정치적인 후보로는 명확히 갈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걸 떠나서요. 그가 끊임없이 기존의 어떤 불평등한 현실이나 틀에 맞서서 도전해왔다는 과정, 그 자체일 겁니다. 아, 과정 그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 네, 바로 그 도전하는 과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희망으로, 때로는 논쟁거리로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는 거죠. 빈곤과 역경을 딛고 최고 정치 지도자 그룹까지 올라선 그 여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정책 실험과 소통 방식들. 어쩌면 그의 이런 꾸준한 정치적 존재감은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종류의 변화나 리더십을 갈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보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이라는 인물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